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견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한동훈이에 대한 징계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9일날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윤리위원회가. 자,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강성입니다. 자, 지금 입장문을 내놨는데 보니까 단단히 각오를 한 것 같아요. 법률적 책임만이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전부 다 묻겠다. 다만 중립성.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색깔 없이 법률적, 정치적, 도의적. 그러면 한동훈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자, 그리고 이미 말이죠. 이 시민단체 연대에서 시민연대에서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는 최고 수혜의 징계를 해달라. 그리고 사법조치도 해달라라고 하는 서명 캠페인을 벌인 지 오래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한동훈이는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 반발하는 것은요, 사사건 그건 반발하고 있는데 윤리위원장을 임명한 거를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성국 TV의 고성국 대표가 국민에 입당한 것도 반발하고 있어요. 모조리 반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요, 한동훈이는 반발을 할 게 아니라 반성을 해도 지금 용서를 받기가 어려운데 반발을 해? 아니, 이게 이 법률가 맞아요? 야, 이 정도가 되면 제가 알아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정계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변호사를 차리는 게 맞는 거지. 아니, 변호사 차례도 훈이들이 다 있으니까 장사는 잘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기가 막힌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윤리위원장의 입장문,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이죠. 장동혁이가 완전히 지금 이제 인선을 다 완료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강하게 지금 장동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전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또다시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서 말이죠. 이 미국발 부정선거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부정선거를 신고하는 사이트 여기에서 지금 뭘 올리고 있느냐. 바로 말이죠. 이 베네수엘라에서 만든 스마트매틱 요 공장을 어디다 만들었느냐? 중국에다 만들었다. 이거 기업이 그냥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차베스가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베스가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반미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다 만들어라는 얘기는 다 중국 정부하고 이제 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연결의 고리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더미니언도 중국발. 예,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이 장비를 만든 회사들이 전부 다 이게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연계 고리가 바로 이거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 신고 사이트에서 본격적으로 이거를 이슈하고 있고 이 사이트는 이미 말이죠.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사이트예요. 왜?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루소셜에 한국을 포함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나라들 딱 명단을 쫙 요 SGIF인가요? 여기에서 쫙 폭로한 바 있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나와 있는 폭로 내용을 인용할 정도가 되면 신뢰성이 상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중국의 부정선거, 이 세계적인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딱 정점에는 중국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 저도 이미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느닷없이 기후에너지부 장관하고 말이죠, 이재명이가, 느닷없이 이거 삼성전자는 호남으로 가야 돼.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꼬리를 팍 내렸어요. 드디어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그거 안 하는 거야. 옮기지 않아. 그건 기업에서 결정해야지. 완전히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호남이 난리가 났지만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래서 이게 건강한 비판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이 대통령이 꼬리를 내린 거, 이거 꼬리 내린 거는 잘한 거예요. 예. 여기서 고집 피우고 가면 망하는데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가 말이죠. 주식시장이 그냥 뻥뻥 터지면서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20조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작년 매출이 332.8조인데 역대 최대 경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이익은 43.5조 원.
그래서 2018년도, 17년도, 2021년도에 이어서 역대 4번째 이익을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익을 많이 내게 된 것은 상반기에 말이죠. 모바일하고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견인을 했고, D램이라든가 낸드 전반 메모리 가격이 폭증해서 수혜를 입게 되었다. 자, 이렇게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삼성전자 호남으로 옮기는 거, 이게 정치적인 판단으로 옮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뭐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삼성, 그러니까 이제 삼성,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자, 이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을 하면 물과 전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다 이 3박자 갖춰야 되는데, 호남에 그 박자 갖춘 도시가 있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거를 갖다가 새만금에 가져가 망하는 거죠. 참 꼬리를 내는 것은 다행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국가 이익과 관련된 거, 이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으로 새로 임명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윤민우 윤리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윤민우 윤리위원장도 윤리위원장이지만은 이 언론의 명단이 공개돼서 3명이 사퇴를 했어요. 자, 그런데 2명이 추가적으로 바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윤 위원장은요, 중립성 있는 직무 수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전문가적인 온전성과 그다음에 양심과 명예를 걸고 수행한다. 그리고 윤리에 제출된 사실과 증거 기반으로 결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요인들은 결정 과정에서 배제할 것이며, 윤리위는 행위에 대한 판단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처벌과 보상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행위에 대해서만 저울질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으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윤민우 위원장은요, 국정원의 특별보좌관, 경찰청의 국가위기협상 대테러 자문위원, 그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방책사령부 자문위원을 지낸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윤민우 위원장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윤민우 위원장의 입장문을 보면, 이거 한동훈이 제대로 걸렸구나 알 수 있어요. 아주 강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소신껏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 입장문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위의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 및 그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발생되는 직업 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윤리위원장 직을 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마치 포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리위원장의 직책은 어떤 경우든 한쪽의 비난을 받게 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임무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장에 취임하게 됐다. 저의 양심과 명예와 전문가적인 온전성을 걸고 성실히 제안된 직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윤리위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사실과, 자, 그러면서 말이죠, 윤리위는 행위에 대한 판단에 집중할 것이다. 처벌과 보상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저울질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윤리위는 행위의 법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그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발생되는 직업 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다. 예, 통상적으로 윤리적 책임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여러 윤리적 문제 행동들도 함께 포함한다. 정당의 구성원은 특정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윤리, 특히 직업 윤리로서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직책, 직분, 직위에 따라 요구되는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이 각오가 단단하다. 자, 이걸 보면은 말이죠, 일단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여론에 의존하지 않겠다. 예, 법적, 정치적, 도덕적, 모든 측면을 다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한 징계가, 그 징계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장동혁이가 말이죠. 오늘 이제 이 정책위 의장 김도우 의원이 이제 사퇴를 했죠. 여기는 정점식 지금 의원, 검찰 출신이고 친윤계로 이제 알려져 있고, 조강한 전 남양주 시장은 최고위원 임명직. 조강한은 반 이재명 정선이죠. 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특보 단장과 단장도 임명을 했어요. 특보 단장. 자, 그래서 이 특보 단장에는 김대식 의원. 그리고 정무실장으로는 김장경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윤리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 한동훈이.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장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옹호했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그동안 해왔다. 계엄을 극복하자고 말하는 시점에 그런 사람을 굳이 찾아서 윤리위원장을 시키는 게 상식적이지가 않다. 아니, 윤리위원장을 갖다가 장동희가 시켰나요? 이건 호선에 의해서 시켰잖아요. 이게 뭐 알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가 지금 한동훈과 한동훈 계열의 입장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종희 여기는요,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윤어게인 때문에 몰락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다. 신지호는요, 오늘 인사로 장 대표와 윤어게인은 한 몽뚱아리 이미 재차 확인됐다. 그리고 한동훈도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 대표는 저와 같이 있었던 스태프였다. 윤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호상이고 윤어게인의 절연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요, 또 고성국 지금 TV의 고성국 대표의 입당과 관련해서도요, 과연 이 당이 진정으로 윤어게인과 계엄 계엄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보란듯이 공개적으로 그분이 입당하고 그분이 입당하는 과정에서 당이 환영한다는 것을 일부러 보였다. 윤어게인, 계엄 부정선거 음모론의 상징격인 사람을 공개적으로 당에 영입하는 그림을 만들어졌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개인의 정당 선택은 개인의 자유예요. 이거를 갖다가 저같이 조작한 사람이요? 고성국 대표가 뭘 조작했냐고. 지가 왜 이런 걸 간섭해? 웃기는 인간이에요. 자, 그리고 단계 문제에 관해서는요, 지금은 그 감사 결과가 조작돼 있고, 조작된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설명해야 될 단계다. 제 가족들이 쓰지 않은 글들을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수백 개를 이름을 바꿔치기 해서 발표해놓고 저한테 소명하라고 할 게 아니라 왜 조작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국민들과 당원들께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호선 지금 감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요, 말하자면 윤어게인을 적극적으로 밖에서 주장했던 사람이다. 저런 사람들 입장에서 계엄을 저지한 저는 무조건 찍어내고 죽여야 할 대상이다. 이거 골 때리는 인간, 이거 지가 살자고 말이죠. 벌써 여론전에 돌입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당원 여러분들 이런 한동훈에게 정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베스가 말이죠, 이거는 이제 한미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매틱을 중국서 제작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연관성이 나왔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부정선거. 이게 바로 말하면 SCIF, 이 부정선거 고발 이 센터인데, 여기에서 스마트매틱, 더미니언, 이게 말이죠, 바로 미국, 이게 이제 중국에서 작업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볼리바리안 프로젝트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차베스가.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렇게 한미일보가 더 SCF 요 보도 내용을 가지고 요 폭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베스가 스마트매틱을 중국의 공장에서 체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증언이 바로 말이죠, 중국 공장에서 제작됐던 이런 증언이 직원에 의해서 내부 고발자로다가 진술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매틱을 지정된 중국 공장에서 제조하라고 차베스가 명령을 내렸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게시물에 따르면 차베스가 말이죠, 생전에 추진했던 볼리바리안 프로젝트는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남미 전역의 대통령 선거를 조작함으로써 베네수엘라의 동맹국 연합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로 베네수엘라의 입맛에 맞는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요 증례의 폭로에 의하면은요,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실체를 추적하는 조직이거든요. SCF. 작년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시물을 직접 공유할 정도로 신뢰성을 인정받는 그런 기부 사이버 조직체고, 그리고 SCIF가 도미니언 하드웨어는 중국 베이징에서 제조돼서 미국으로 밀반입됐다, 이렇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내부 고발자들은요, 차베스가 투표 전송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란과 세르비아 기술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스마트 매팅이 도미니언과 직접 관련돼 있다고도 이 차베스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세르비아 조작 조직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SCIF는요, 또 차베스가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들을 매우 좋은 친구라고 자주 언급했고, 특히 차베스는 베네수엘라를 다년간 연방 상하 의원들과 친분을 지금 과시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차베스와 마두로의 측근이었던 우고 카르바할 바리오스라고 하는 전 베네수엘라 군사정보국장, 뭐라고 했냐면 작년 말에 백악관에 보낸 서신에서 스마트 매틱은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선거 조작 도구로 개발이 됐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쿠바 정보기관이 수년간 수천 명의 간첩을 미국에 침투했으며 그중 일부는 정치인이 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마어마한 의혹이 지금 터져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의혹이 터져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드니 파웰 이 변호사, 이분도 이제 이 부정선거 폭로에 일가견을 갖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지난 5일날 X계정에 우고 카르발 전 정보국장이 미 연방 상원의원 12명이 마두로 정권과 결적돼 있다고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면서요, 대단히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파웰 변호사도 말이죠, 이 부정선거 투쟁을 벌이다가 수감돼가지고 2023년도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에 최근 요 공세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카르텔에는 미국 고위급 정부 인사 외에 정보기관이 가담한 정황도 포착이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SCIF는요, 이번 게시물에서 스마트 매틱은 미국과 전 세계의 선거 도출 사건 전체를 놓고 보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미국 CIA 내부의 사악한 파벌과 다른 정부기관 및 미 정부 관리들이 가담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전 세계 부정선거 메커니즘 퍼즐의 또 다른 거대한 조각은 런백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 런백 회사는 도미니언과 공모해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읽을 수 있는 투표 용지를 인쇄하고 집계하며 배달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한 제3의 협력자로 간주된다고 한미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 조작 방법에 관한 통설에 따르면 단지 전산 조작만은 완성되지 못하고 실물 투표지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조작값만큼 맞추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도 가담자가 있게 마련이다. 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차베스가 말이죠, 조직적으로 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할 옮긴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이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호남으로 용인전자를 옮겨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 요 얘기를 제가 또 이미 보도해드린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용산이 아니죠, 청와대가 전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어요.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성환을 비롯해서 이재명이 여러 실세들이 요거를 주장했어요. 예, 이 호남으로 가야 된다. 자, 더군다나 말이죠, 예, 김성환 기후에너지 장관은 최근에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 공급 문제를 고려하면서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 이 새만금에 무슨 놈의 전기가 있냐고, 용수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인재도 없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경기 지역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을 한 바 있어요. 근데 이제 당 안에서도 말이죠, 당 안에서도 전북 이전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결국은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잖아요. 이게 이제 호남으로 가야 된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안호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출신. 야, 이런 인간이 말이죠. 전북 이전을 주장하고 있으니 야,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자, 그래서 호남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겠지만은 이거는 국가 100년대계 차원에서의 첨단 기업의 지금 투자 문제잖아요. 당연히 지금 경기도권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용인 쪽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용인과 지금 다 용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면 이제 호남 이전으로 불접했던 인사가 이재명이는 작년 12월 10일 날 K반도체 비전 전략 보고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재생에너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새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 웃기는 거예요. 야, 얼마나 무식합니까? 김성환 에너지기술부 장관은요, 용인의 SK 삼성전자가 쓸 전기량은 원전 15개 수준이다. 지금이라도 지역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지 고민이다. 이게 작년 12월 26일이 되겠고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요, 윤석열 대랑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다. 이게 지난 1월 4일 날. 아니, 용인 반도체하고 도대체 이 내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야, 이런 이 억지 주장. 야, 이거 우리 국민들로부터 규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